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거래소 시장 위주로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장중에 2월 고점, 2월 달 고점을 장중에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후장 조금 밀리면서 윗꼬리를 달고는 나왔지만 정상적인 V자 변동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오랜만에 전체적인 반등이 크게 나온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LNF가 오늘 장중에 16%의 엄청 큰 양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동안 말대 안 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은 엄청 하락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포스코, 피처엠 엄청나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때도 한번 반등 나왔다가 미끄러지고 이렇게 될지 아니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 보일지는 시간을 좀 갖고 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근본적으로 뭐가 해결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등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크게 유입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발 이번이 대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은 지나봐야 알아요. 그때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크게 들어왔는데 오늘 홍콩의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또 인버스 빠지면 2배 버는 인버스가 해외 시장에 특히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우리나라에는 2배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워낙 바닥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매수가 좀 유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2배 정도면 투자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금이 좀 몰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으로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반등이 나왔는데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좀 많이 유입됐다라는 점, 특히 기관이 많이 유입됐다라는 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의 매수는 당분간 좀 유입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워낙 바닥권이라 큰 부담이 없어요 지금. 내일 금통이 열립니다. 69%로 5월 금통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지금 2.75%죠. 요거를 한 0.25 정도 떨어뜨리면 2.5%가 기준 금리가 될 거예요. 2.5.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MMF라든가 예금 금리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질 겁니다. 하여튼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준다라는 거는 2차 전지나 바이오나 건설이나 좀 부채가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한테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물론 환율은 좀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0.25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환율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100%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아무튼 지금은 70% 정도가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거는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이니까 내일 한 10시쯤 열리나요? 보통 10시쯤 열리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특히 또 2차 전지도 상당히 좀 빚을 많이 내고 있는데 좀 우호적으로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좀 금리 인하 수혜주죠. 어떻게 반영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바닥을 찍은 걸까요? 합작법인 GM, 포드, 테슬라 우리는 모두 LFP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 법인 공장에서 병행해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아직까지는 LFP 배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발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테네시 공장에서 원래는 3원계를 썼는데 이렇게 LFP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SDI도 역시 LFP 워낙 LFP를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GM, 포드, 테슬라, 리비안 다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산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를 빨리 만들어 달라 얘기를 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앞서갔죠. 예. 너무 삼원계로 먼저 가가지고 지금 LFP 좀 무시했는데 지금 실제로 원하는 거는 IRA도 아직 안 돼가지고 차값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LFP로 가자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뭐 LFP로 빨리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 캐즘도 좀 빨리 좀 지나갈 것 같고, 그 이후에 고급 사양에 들어가는 데는 또 3원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좀 캐즘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기차가 $10,000 싸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값싼 LFP로 GM을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LFP 배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그리고 LG 이쪽에서 계속해서 LF 라인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요점은 또 캐즘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LMF도 국내 배터리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 공식을 이제 진출했다라고 22일 날 얘기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LNF가 좀 많이 올랐죠. 장중에 뭐 거의 플러스 19%까지 올라갔는데, 아무튼 LNF가 대놓고 먼저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이제 먼저 LFP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진정이 돼서 조금 우리도 먹고 살만해지고 그 다음에 3원계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유미코 사장이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LFP에서 3원계로 갈 거다. 왜냐하면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이게 대세인데, 이 중간에 캐즘 기관에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한국에 3원계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는데 시간이 좀 텀이 좀 있어요. 그 텀을 이용해서 우리도 빨리 LFP로 간다라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지금의 캐즘을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의 LFP 대항마로 LMR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리튬 망간 리치, 그러니까 망간을 좀 많이 집어넣은 거를 리튬 망간 리치라고 하는데, 파일럿 생산을 해요. 근데 늦어요. 이게 보다시피 2028년 정도에 이제 GM도 한다고 그러고, 포드는 뭐 30년 이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한 29년 이 정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개발은 지금 돼서 파일럿 생산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최소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7년 정도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대규모 양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즘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우리도 빨리 LFP를 따라잡아 가지고 중국이 못 들어오는 미국 시장을 좀 선점해 놓는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또 3원계로 넘어가고 이러면은 좀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중간중간에 워낙 중국 애들이 덤핑치는 LFP로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주식은 좀 미리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까지 간 것이 아니냐라고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오늘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2차전지 쪽 그리고 반도체 이쪽으로 돈이 몰려가니까, 특히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바이오, 오늘 조선도 좀 약했고요. 그 다음에 방산 이쪽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외국인들도 뭐 어떻게 다음날 또 이리 갈지 몰라요. 최근에는 완전히 뭐 징검다리로 요리 갔다가 또 요리 갔다가 또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히 갖고 놀아요. 외국인들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뭐 2차전지 반도체로 확 몰려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 조선, 방산 이쪽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약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알테오젠이 오늘 외국인이 금액으로 330억의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공매도도 거의 외국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매도를 외국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아직까지 힘을 못 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관들은 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요게 이제 6월 달 초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뭐 7월 달 중순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최악의 경우 11월 달까지 특허에 관련된 게시가 나올 거냐. 만약에 6월 초에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 이후 플러스 기술 수출까지 기술 수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패턴이 6월 달에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뭐 6월 3일 어떻게든 누가 됐든 간에 결론이 나면 우리나라 전국도 상당히 안정이 되고 상당히 주식시장에 플러스 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감도 되기 때문에 5월달 장세보다는 6월장이 좀 좋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내일 금리 인하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물꼬를 좀 터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도 화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매도 추인데요. 알테오젠 보시다시피 오늘도 54,000주 많은 양이 나와요. 10만 주 그때도 이때 좀 많이 물량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호재 나오면 다시 이 물량이 환매수로 들어와서 또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좋은 호재가들이 좀 나올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저기 리주난하고 리오투하고 비교해가지고 오늘 소통방에서 알려드린 건데, 제가 장중에 좀 이거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요거 올려드린 거예요.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 찾는 사람들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피부 무용 쪽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오투가 리주단의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침투해서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과도 좋고 지속 기간도 좀 오래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부 탄력 증진이 강력하다.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도 상당히 높다. 모든 게 좋아요.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쥬란이 하고 있는 그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홍보 전단을 돌리고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시술 전에는 이 모공이 이렇게 말았던 것들이 이렇게 감쪽같이 없어집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기존의 뭐 주베룩이나 리쥬란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후기들이 날라오고 있어요. 금액도 이렇게 성형외과나 피부과마다 틀린데 뭐 6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50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보다시피 6cc에 6cc. 기본적으로 리쥬란은 2cc입니다. 2cc. 2cc 기준으로 한 15만 원에서 약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25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요거 뭐 6cc니까 훨씬 더 저렴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정상가 받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초기 구매니까 싸게 주는데 피부과 입장에서도 상당한 돈벌이를 벌기 위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일부러 많이 비싸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 그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형외과 후기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많은 뭐 고대 삼성동 피부과 많은 피부과에서 리오투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망이 밝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에 좀 이렇게 뭐 시끌시끌해요. 이게 갑자기 변호사채 물량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회사의 성장성은 좀 꾸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괜찮게 보여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박경철 의사의 그 W 말씀드렸잖아요. W.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 초기 구매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확단된다. 그러면 옛날에 한번 볼까요? 파마리서치가 주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4년에 한 1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1년 반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만큼 이때는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 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해요. 그래서 상장되고 떨어졌다가 올렸다 떨어졌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슈팅 나왔다가 빠지고 이런 것들이 아직 성장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주식이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렇게 점유율을 늘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지금 가격은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테오제는 뭐 다음 달 초에 CGR 이거에 따라서 좀 큰 변수가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기술 수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시장 변화를 좀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공매도들이 결국에는 슈팅이 나오면 빠르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래저래 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 미국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트럼프의 그 관세 때문에 함부로 파월이 금리를 못 내리겠다. 또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하반기 그림은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금리는 좀 더 하락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하락하는 그런 큰 그림이 나와요. 특히 우리도 정권 바뀌고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고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정을 통해서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고, 최근에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주사, 그죠? 지주사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SK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SK 많이 올랐죠? 오늘 SK가 11%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신호죠. 거래 터지고 장대 양봉, 이런 거는 사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추격 매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거래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게 왜 바닥이라고 그러냐면 주봉 보면은 완전 바닥이에요, 이게 지주사들. 근데 지주사들이 생각보다 이번 장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그런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SK를 비롯한 지주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큰 리스크 없이 좀 새로운 변화에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약해요. 벌써 V자 반등이 나와서 이 정도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알테오젠을 비롯한 상위 기업들이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거래소 주식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올라가는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조만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도 좀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내일하고 모레 있으면 5월달이 좀 끝나고, 뭐 세린메이라고 그래서 5월달 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 이후로는 또 시장도 나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천천히 순환하면서 올라간다. 내 주식만 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지다 보면 다 올라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6월장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금리 인하 보고 다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